농촌 생활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 농촌 임시거주를 위한 시설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에서 사용되는 농막은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해 농촌 생활 인구 유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또한 주말 농부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도시민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 농촌 간 복수 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80.8%가 농촌 체험형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 체령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막과 달리 농촌 체령쉼터는 가설 건축물에 숙식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규제로 묶여있던 임시거주시설을 늘려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12월부터 농지의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는 농촌 체령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지속 체류기간은 29일 이내 하며 30일 이상 체류 시 상시 거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일 이상 체류한 걸 어떻게 할까요? 가스, 전기, 수도 사용량 및 사용료로 확인하나? 농촌 체령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 건축물을 신고만으로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제곱미터 10평 이내로 쉼터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농막이 불법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데크와 처마입니다. 이 부분이 개선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촌 체령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등 절차 없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비농업인이 별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쉼터를 설치할 때는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 취득 시 한 면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주택의 최대 허용 면적이 33제곱미터이고 그 부속시설도 최대로 하면은 33제곱미터로 법규에 맞게 최적의 면적을 설치 시 66제곱미터가 됩니다. 그 2배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영농활동에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주차장, 정화조, 데크의 면적은 66제곱미터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66제곱미터의 2배 132제곱미터 즉 40평의 농지를 영농활동에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시 최소 면적은 66제곱미터 더하기 132제곱미터 198제곱미터가 나오는데 평으로 따지면 60평입니다. 즉 새로운 토지 분할 쪼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 체령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위급 상황 시 소방차나 응급차 등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12년 연원과 함께 제일 문제인 듯한데 맹진 농지에는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지 못하기에 아마도 개선된 농막 설치 기준으로 인해 아마 농막이 더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맹지에 농막이 설치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은 아마도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제도의 개선을 비교해보면 가 부분인 건축물의 수명 제한과 나 부분 도로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위, 가, 나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농지법이 개정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겁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지법상 영농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작물 재배가 의무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에 대비해서 시설 내 소화기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농막도 체류용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 중인 불법 농막을 농촌 체류용쉼터로 전환하고자 하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합법화할 방침입니다. 이때 농막은 농촌 체류용쉼터의 입지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현행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농막은 맹지에 가능하나 농촌 체류용쉼터는 맹지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농막 편의성의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휴식이나 창고 등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막에 대해서는 데크와 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하고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합니다. 자세한 거는 오는 12월 농지법 개정을 봐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용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형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개인 간의 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앞으로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연내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와 지자체 임대 방식도 시행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세컨하우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약 10만원, 재산세는 연 1회 1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체류용 쉼터를 분양해야겠다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듯이 지자체에서 진행한다고 하니 개인 간의 거래는 힘들 듯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가 임시 거주인 만큼 전입신고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저희가 상시 거주를 독려한다는 게 아니라 체류용 쉼터를 잘 사용하시라 믿고 상시 거주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식품부는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과 농막 기능 개선을 통해 도시민들이 보다 쉽게 농촌을 체험하고 농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농촌 체류용 쉼터의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 현황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농지 현실은 농로가 보통 2.5에서 3m 내외로 일반적인 차량 통과는 가능하지만 현재 발표 자료에는 소방차나 응급차가 지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례가 어떻게 정해진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존 농막은 맹지여도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농막도 입지, 즉 도로가 농촌 체류용 쉼터와 동일하게 하라 하였으니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맹지에 설치된 농막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가설 건축물 연한이 12년으로 그 이후 철거해야 합니다.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하는 물건을 갖다 버리라는 것은 국가나 개인 역시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의 동은 제외, 읍면리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시지역의 동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과 먼 대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 충주시 종민동은 안되고 경기도 가평구 가평읍 계곡리는 됩니다. 예를 보면 어디가 더 시골인가요? 네 번째, 보통 주말 체험농장을 보유한 분들이 1000제곱미터 약 300평 미만입니다. 이론상 300평을 60평으로 나누면 5개의 쪼개기가 생깁니다. 실제 최소 농지 면적이 60평으로 농지 필지 분할 쪼개기 형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해보면 불경기 상태에서 농지 매매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농촌 체령 쉼터는 최소한 현행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도로 옆 맹지가 아닌 농지가 비싸게 거래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12월 개정될 농지법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